안녕하세요. 홍편TV입니다. 오늘은 파이썬 유형별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변수 자료형 연산자 출력 등의 개념을 알아야 풀 수 있습니다. 변수 a와 b에 각각 10과 20으로 값이 초기화되었고 변수의 버리지는 a와 b를 2로 나눈 값이 저장됩니다. 그러면 에버리지의 값은 15가 되겠네요. 아니지 바보야. 이것도 모르니? 나누기를 하면 무조건 자료형이 실수가 된단다. 원래 정수끼리 계산하면 결과로 정수가 나오지만 나누기는 예외란다. 그래서 에버리지는 15.0이 되고 이제 출력을 해보면 첫 번째 수 땡땡 10이 출력되고 엔드가 쉼표로 지정돼 있으니 줄바꿈이 일어나지 않고 끝에 쉼표가 출력되고 그 옆에 다음 프린트가 진행된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는 20이 출력되고 이번에는 엔드가 따로 없으니 기본값인 줄바꿈이 실행되어 마지막 출력은 줄바꿈 후에 출력된단다. 그래서 두 번째 줄의 평균은 15.0이 출력되고 출력 요소 간 구분자를 지정해주는 세프가 화살표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에 화살표가 출력된단다. 이번은 실수값을 반올림하는 문제인데 라운드와 포맷 개념을 알면 된단다. 둘의 차이는 포맷은 사용자가 지정한 소수점 이하 자리수를 정확하게 지켜서 출력해서 끝이 0이라도 다 출력되지만 라운드는 끝이 0이면 생략한단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에버리지는 58.3이고 포맷으로 .ef를 했을 때 58.3을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출력해야 하므로 58.3 다음에 0을 하나 붙여서 사용자가 요구한 대로 둘째 자리까지로 맞춰 출력해준단다. 라운드는 내가 며칠 쓰든 끝이 0이면 생략하기 때문에 58.3이 나온단다. 3번은 자료형과 연산자를 잘 알아야 한단다. A는 56이고 B는 3일 때 C의 값은 A/B이고 D의 값은 A%B란다. //는 몫을 구하는 연산자이고 %는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란다. 따라서 C의 값은 18이 되고 D의 값은 2가 된단다. 이는 문자열 10이 들어가 있고 이제 출력을 해보자. 1번 땡땡 C의 값인 18이 나오고 줄바꾸고 2번 땡땡 D의 값인 2가 나오고 줄바꾸고 3번 땡땡 2과 B의 곱이 출력된단다. 이때 1 곱하기 B의 값은 무엇일까? 10 곱하기 3이니까 30이네. 아니야 바보야. 2는 문자열 10이기 때문에 문자열 곱하기 정수니까 문자열을 정수번 반복한 값이 출력된단다. 그래서 3번 땡땡 10 10 10이 나온단다. 4번은 문자열 2를 인트 즉 정수로 형변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수 10이랑 정수 3이 곱해진 3이 나와서 4번 땡땡은 30이 나온단다. 4번은 여러 값을 한 번에 저장하는 컨테이너형 자료형인 리스트 문제란다. A에는 박충농홍이 들어있고 어펜드 메소드를 사용해 균을 추가했단다. 추가한 값은 리스트의 맨 끝에 들어간단다. 그 다음에 리무브 메소드를 사용해 충을 삭제했단다. 그러면 리스트 A는 이렇게 확정이 되었고 이제 프린트를 해보자. 리스트 A의 두 번째 원소를 출력할 건데 이때 리스트의 순서 번호 즉 인덱스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단다. 이 인덱스는 맨 왼쪽부터 0부터 세면 된단다. 그러면 두 번째 값인 홍을 출력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별의 1을 출력한다. 리스트를 출력할 때 앞에 별을 붙이면 원소들이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깔끔하게 출력된단다. 5번은 선택구조 if 문제란다. 이때 조건으로 논리 연산자가 많이 나오니 잘 알아야 한단다. and는 둘 다 참일 때 전체가 참이 되고 or는 둘 중 하나만 참이면 전체가 참이 된단다. 입력값이 94일 때는 변수 스코어가 94가 되고 if 조건을 살펴보면 스코어가 90 이상이고 스코어를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0이 맞음으로 조건이 참이 된단다. 그래서 등급 땡땡 A가 출력된단다. 입력값이 66일 때는 if 스코어가 90 이상이 아니므로 조건이 거짓이 된단다. 그러면 다음으로 내려가서 elif 조건을 보면 스코어가 70 이상이 아니고 스코어를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0이 아니다도 거짓이다. 따라서 둘 다 거짓이므로 조건은 거짓이 되어 else를 출력하게 된단다. 6번은 반복 구조 중에서 while에 대한 문제입니다. while을 풀 때는 변수의 값의 변화랑 반복 조건을 잘 확인해 보면 돼요. 자, 여기서는 변수가 count a 두 개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 변수의 값의 변화를 적어보면 되겠죠. 각각이 4랑 a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while문이 나와있죠. 이제 이렇게 반복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while의 조건을 보니까 while true라고 되어있죠. while문은 조건이 참이면 계속 반복하는 건데 조건에 true를 넣어놓으면 항상 조건이 참이 돼버리니까 평생 반복을 하게 되겠죠. 자, 조건이 true일 때 반복을 멈추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break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if 조건에 여기가 이제 언제 참이 돼서 break를 만나냐 그때를 잘 봐야지 반복이 멈추는 때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해놓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제 첫 번째 반복을 시작합니다. 만약에 카운트가 0보다 작으면 브레이크를 실행한다. 자, 지금 첫 번째 반복에서 카운트가 4니까 4가 0보다 작다는 조건이 돼서 거짓이 돼버리죠. 그래서 첫 번째 반복에서는 브레이크를 만나지 않고 여기 있는 나머지 while문의 명령을 실행하면 되겠죠. 자, 프린트 카운트를 실행하니까
카운트의 값인 4가 출력이 되고 카운트 빼기 는 1이니까 카운트에서 1을 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카운트가 3이 되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는 1이니까 a에 1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a가 1이 되고 첫 번째 반복이 마무리가 됩니다. 조건이 true이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if문의 조건을 보니까 카운트의 값이 3으로 바뀌어서 3이 0보다 작다는 조건이 됐는데 아직까지 조건이 거짓이니까 다시 여기 아래를 실행합니다. 그럼 카운트의 값인 3을 출력하고 카운트의 값을 1 줄이고 a의 값을 1 증가시켰습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또 반복을 실행하면 이번엔 카운트가 2가 돼서 조건이 이렇게 되고 여전히 거짓이니까 다시 여기를 실행하면 카운트의 값인 2를 출력하고 카운트가 1 줄어들고 a가 1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조건을 확인해 보니까 카운트가 1이고 1은 0보다 작다. 거짓이니까 다시 한번 여기를 실행하면 카운트가 1이 되고 카운트의 1의 값을 빼버리면 카운트가 0이 되고 a에다가 1을 증가시키면 a가 4가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조건을 보면 카운트가 0이고 0이 0보다 작다. 여전히 거짓이니까 여기를 다시 실행하면 프린트 카운트에서 0이 출력되고 카운트 값을 1 빼니까 카운트는 마이너스 1이 되고 a에다 1을 증가시키니까 a가 5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조건을 보니까 카운트가 빼기 1이고 이게 0보다 작다는 조건이 돼서 여기서 이제 참이 돼버리죠. 이때 브레이크를 만나서 여기 있는 while 반복문을 탈출하게 됩니다. 자, 탈출하고 보니까 프린트가 하나 있죠. 자, 반복 횟수는 하고 a의 값을 출력하라는 코드니까 반복 횟수 땡땡 하고 a의 값인 5가 출력돼서 출력은 이렇게 되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자, 7번은 반복 구조 중에서 for에 대한 문제인데 for는 while과는 다르게 반복 범위를 찾아서 반복 횟수를 미리 정해놓고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시작 끝 간격을 찾으면 돼요. 시작 끝 간격은 range 안에 들어있다 했죠. 자, 여기서 찾은 이 시작 끝 간격으로 자, 이 i의 범위를 찾아서 반복 횟수를 정해놓고 여기 for에 들어있는 반복을 실행하면 됩니다. for문에서 시작 끝 간격을 찾으려면 여기 있는 range 안에를 잘 봐야 되는데 여기서 생략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range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예를 들어 range 안에 이렇게 A, B, C처럼 시작 끝 간격이 모두 적혀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시작 끝 간격이 순서대로 그냥 A, B, C 이렇게 나오니까 바로바로 찾을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range 안에 2개만 적혀있는 경우예요. 자, 이때는 한 가지가 생략이 된 거겠죠. 자, 이때 생략된 게 뭐냐면 자, 간격이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작 끝이 A, B가 되고 간격은 생략했을 때 기본값인 1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2가지가 생략된 경우인데 자, 이때 시작 끝 간격을 찾아보면 자, 여기 있는 A가 끝이 되겠죠. 끝은 유일하게 생략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간격이 생략이 된 건데 시작의 기본값은 0이고 간격의 기본값은 1이 돼서 시작이랑 간격이 각각 0과 1로 생략이 된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range 안에 들어있는 이 숫자의 개수를 보고 시작 끝 간격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코드를 실행해보면 자, a라는 변수가 있는데 처음에 0으로 시작하고 이제 for문이 나와있죠. for i in range 하고 자, 여기 시작 끝 간격이 들어있죠. 그래서 시작 끝 간격을 찾아볼게요. 이렇게 3가지가 다 적혀있으면 순서대로 시작 끝 간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i의 반복 범위를 찾아보면 i가 시작인 4부터 끝 바로 전인 0까지 간격인 마이너스 1만큼 감소하는 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i가 몇 번 반복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럼 i가 4, 3, 2, 1, 0 총 5번 반복을 하고 그때마다 여기 있는 코드를 실행하게 되겠죠. 자, i가 4일 때 일어나는 일을 보면 첫 번째로 프린트 i를 하니까 자, 출력이 발생하겠죠. 이때 i가 4니까 4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는 1이니까 a의 값을 1 증가시키겠죠. 여기다가 a 값을 써보면 a가 처음에 0이니까 a가 1로 변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엔 i가 3일 때에 대해서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i의 값인 3을 출력하고 a가 1 증가하고 i가 2일 때는 2 출력하고 a가 증가하고 i가 1일 때는 1 출력하고 a 증가하고 i가 0일 때는 0 출력하고 a가 증가하겠죠. 이렇게 내가 정해놓은 반복 범위를 다 실행했으니까 여기 있는 for문은 종료하고 이제 for문 밖에 있는 명령을 이어서 실행하면 자, 반복 횟수 땡땡
a의 값을 출력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출력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입력값이 10이랑 41이라고 주어졌을 때 맵이 있으니까 입력을 받아서 한 번에 정수로 형 변환하는 거죠. 그럼 A에 10이 들어가고 B에 41이 들어가겠죠. 이제 반복 구조를 실행해보면, 자, 이때 A랑 B에다가 값을 대입해보면 10, 42, 2가 되겠죠. 이걸 가지고 이제 시작, 끝 간격을 찾을 수 있어요. 시작, 끝 간격은 각각 10, 42, 2가 되고, 이걸 바탕으로 i의 범위를 찾아보면 i가 10부터 끝 바로 전인 41까지 간격이 2만큼 증가하는 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i의 반복 범위를 찾아보면 i가 10부터 시작해서 2씩 증가하니까 뭐 10, 12, 14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마지막에는 40에서 멈추겠죠. 이때마다 여기 있는 명령을 실행하는 거예요. 이걸 굳이 다 해볼 필요가 없고, 여기 명령을 보니까 if하고 여기 조건이 참이면 이걸 실행한다 되어 있죠. 그럼 여기 조건이 참이 아니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여기 조건이 참이 되는 경우만 살펴보면 돼요. i %7이 0이다라는 건 i가 7의 배수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i의 반복 범위 중에서 i가 7의 배수인 경우만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i가 14일 때랑 28일 때 이 두 가지 경우만 찾아보면 되겠죠. 그럼 i가 14일 때는 여기가 참이 되니까 print i 해서 출력이 발생하는데, 그럼 14를 출력하고 end가 물결이니까 줄 바꾸는 것 대신에 물결이 출력되고 끝나겠죠. 그 다음에 i가 28일 때는 마찬가지로 28 출력하고 물결 출력되고 끝이 나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게 되겠습니다. 함수 문제는, 자, 먼저 함수가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말했었죠. 정의 부분이 있고 호출 부분이 있어요. 정의는 함수를 한마디로 만드는 거고, 호출은 만들어진 함수를 실행하는 거라고 했죠. 당연히 정의가 먼저 돼 있어야 호출을 할 수 있겠죠. 정의 부분은 일단 함수가 만들어지기만 한 거고 당장은 실행이 안 된다 했죠. 함수는 호출이 될 때만 실행되니까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함수 문제가 나왔을 때 먼저 정의된 부분을 표시를 해봐요. 함수는 이제 define, def로 정의를 한다 했죠. 그래서 def로 들려쓰기 된 여기까지가 함수가 정의된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당장은 실행되지 않고 일단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stars라는 이름의 함수가 정의되어 있구나 하고 넘어가고, 실제로 가장 먼저 실행되는 건 여기가 되겠죠. 자, 여기를 보니까 print stars하고 괄호 열고 3이 들어있네요. 여기서 stars란 건 내가 위에서 정의한 함수의 이름이 되죠. 자, 함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여기서 함수에 호출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호출이 발생하면 함수가 실행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여기였으면 2번이 여기가 되겠죠. 자, 호출이 될 때 함수가 실행되는데 이때 알아야 될 게 인수, 매개 변수, 그리고 반환값, 이 세 가지 용어를 알아야 된다고 했죠. 인수는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 쪽으로 보내주는 값을 말해요. 그래서 인수는 호출할 때 괄호에다가 넣어주는 이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인수가 3이 되고 3을 이렇게 함수로 보내준 거예요. 그럼 함수 입장에서는 보낸 인수를 받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죠. 우리가 값을 저장하려면 변수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인수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가 필요해요. 그 변수를 매개 변수라고 하고, 매개 변수는 함수를 정의할 때 여기 괄호에다 쓴다 했죠. 그래서 매개 변수 n의 값이 3이 되고 n은 3이다 라는 걸 갖고 여기 있는 함수를 실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n에다가 3을 이렇게 다 대입하고 여기 있는 문제를 풀면 돼요. 자, for i in range 3이라 되어 있으니까, 자, 이걸 가지고 또 시작, 끝 간격을 찾으면 되죠. 자, 하나만 적혀있을 땐 시작과 간격이 생략된 거라 했죠. 그래서 끝이 3이고 시작은 0으로 생략이 된 거고 간격은 1로 생략이 된 거죠. 이거를 가지고 변수 i의 반복 범위를 찾아보면 i가 0부터 끝 바로 전인 2까지 간격이 1만큼 증가하는 게 되고, 그럼 i가 반복 범위를 살펴보면 0, 1, 2 총 3번 반복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프린트로 별 곱하기 i 더하기 1을 출력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출력을 써보면 i가 0일 때는 별 곱하기 i 더하기 1이니까 1을 출력하게 되죠. 그 말은 별 하나를 출력하게 되는 거고, i가 1일 때는 별 곱하기 i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고, 여기선 별 2개를 출력하게 되겠죠.
i가 2일 때는 별 곱하기 3이니까 별 3개를 이렇게 출력하고 끝이 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폴문이 종료가 되고 폴문을 탈출하니까 return 별 곱하기 n이 3이니까 3이라는 이런 코드가 있죠. return은 이제 반환값을 보내주는 그런 명령어예요. 자, 그럼 뭘 반환하냐면 자, 별 곱하기 3을 반환해주는 건데 자, 별에다가 3을 곱하니까 이거는 별이 되겠죠. 자, 그래서 return 별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 별을 반환값으로 해서 이제 값을 반환해줄 건데 어디다 반환하냐면 반환값은 이제 호출한 위치로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호출한 위치는 여기 프린트 내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로 return 반환값을 보내주면 프린트 별을 하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출력 별이 출력되고 끝이 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이제 함수 중에서 지역 변수가 있고 전역 변수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지역 변수는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거고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 전체 영역에서 사용하는 거죠. 이때 지역은 함수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둘을 구분하려면 함수 내부에서 만들어졌냐 외부에서 만들어졌냐를 찾아보면 돼요. 함수 외부, 함수 밖에서 만들어진 건 전역 변수가 되고 함수 내부에서 만들어진 건 그 함수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변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함수를 풀 때는 먼저 함수의 정의 부분을 찾아보라고 했죠. 그럼 DEF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함수의 정의가 될 거고 홍이라는 함수가 만들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실제로 실행하는 건 1번, 2번 이렇게 실행되겠죠. 그래서 C는 0이 먼저 실행이 되는데 자, 이때 C는 전역 변수가 되겠죠. 왜냐면 여기 있는 함수 바깥에서 만들어져 있으니까 프로그램 모든 영역에서 사용하는 전역 변수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홍하고 4를 실행하는데 여기 있는 홍은 내가 위에서 정의한 함수의 이름이죠. 자, 그럼 여기서 함수의 호출이 발생하고 이렇게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은 이렇게 될 거고 이때 인수, 매개 변수, 그리고 반환값을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인수는 함수를 호출할 때 보내주는 값이니까 여기 괄호에 들어있는 4가 될 거고 매개 변수는 여기 있는 x가 될 거고 얘의 값이 4가 되겠죠. 그럼 x에다가 4를 대입하고 여기 있는 함수를 실행해 보면 자, 첫 번째로 글로벌 C라고 되어 있죠. 글로벌이란 건 이제 전역이란 뜻이죠. 글로벌 C는 내가 만든 전역 변수 이름이죠. 다시 말해서 이 글로벌 C라는 거는 앞으로 내가 여기서 사용하는 C는 전역 변수 C를 사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가 실행된 이후로 나오는 C는 모두 전역 변수 C를 사용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거를 작성하지 않으면 전역 변수의 값을 함부로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용으로 쓰는 변수니까 함수 내에서 일반적으로는 값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이란 거를 붙여서 이렇게 C라는 전역 변수를 사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야지만 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사용하는 C는 전부 다 전역 변수 C가 됩니다. 자, 이제 폴문을 실행해 보면 for i in range하고 1,4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시작, 끝 간격을 찾을 수가 있죠. 자, 두 개가 써 있으면 시작이랑 끝이라 했고 간격은 1로 생략이 된 거죠. 이때 i의 값을 i의 반복 범위를 찾아보면 i가 1부터 끝 빼기 1인 3까지 1씩 증가하게 됐죠. 그럼 i가 1, 2, 3 총 3번 반복하게 되고 그때마다 c 플러스 는 i를 하고 있죠. 그럼 c가 처음에 0이었고 c에다가 i의 값을 넣는 거니까 c가 처음에 0이고 i가 1이니까 c의 값이 1이 되고 i가 2일 때는 c의 값인 1에다가 i의 값인 2를 넣으니까 3이 되고 i가 3일 때는 c의 값인 3에다가 i의 값인 3을 넣으니까 6이 돼서 c는 최종적으로 6이 되고 폴문이 종료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반복을 탈출하고 나와 있는 코드를 보니까 프린트가 있죠. 여기다가 출력을 써보면 자, 함수 안 c는 뭐가 될까요? 저 여기서 6이 됐으니까 6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코드가 없죠. 그래서 함수의 모든 코드를 실행했으니까 함수가 종료가 되는 거예요. 이때 return은 따로 없으니까 반환값은 존재하지 않겠죠. 반환값이 없으면 함수를 호출한 자리로 따로 보내줄 값이 없으니까 그냥 호출한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나머지 코드를 실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지막으로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프린트 함수 박씨를 출력하고 있는데 함수 박씨는 이때 씨는 뭐가 될까요? 똑같이 6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내가 여기 있는 전역 변수의 값을 이 글로벌이라는 명령으로 바꿨기 때문에 C를 어디에서 출력하든 값이 바뀌어있기 때문에 바뀐 값 그대로 6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마지막 클래스와 인스턴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클래스는 이제 객체의 설계도라고 했죠. 객체를 정의한 거고 한마디로 객체의 설계도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인스턴스는 이 설계도를 가지고 객체를 이제 실체화한 거라고 했죠. 클래스만 있으면 단순히 설계도인 껍데기일 뿐이고 이 클래스를 기반으로 객체를 실체화한 인스턴스가 있어야지 이제 객체가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를 풀려면 먼저 클래스에 있는 구성 요소를 살펴봐야 돼요. 클래스는 이제 속성과 메소드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속성은 객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메소드는 객체의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속성을 어디서 찾냐면 자, 클래스가 정의된 부분에서 요 init라는 메소드를 보면 됩니다. 자, init는 이제 이니셜라이저의 줄임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말로 이제 생성자라고 하고 자,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속성의 초기값을 설정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속성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면 속성의 초기값을 설정해주는 요 init 메소드 안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init 메소드 안에 self 점 하고 붙어있는 얘네들이 이제 속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name과 rebel이라는 두 개의 속성을 가진 클래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init에 대해서 좀만 더 설명해보면 역할은 속성의 초기값을 설정하는 거고 얘가 언제 실행되냐면 자, 객체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거예요. 객체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실행된다. 이 두 가지 이니트의 역할과 그리고 언제 실행되는지 이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메소드를 찾아보면 메소드는 함수의 일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함수가 정의된 것처럼 메소드도 def로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def로 정의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 얘네가 다 이 클래스의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총 3가지의 메소드가 있죠. init 생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status라는 메소드가 있고 그리고 evol이라는 메소드가 있죠. 여기서 근데 내가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밖에 없겠죠. 왜냐면 이 생성자는 객체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실행되고 딱 끝나는 거니까 내 맘대로 실행할 수 있는 메소드는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클래스의 구조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문제를 풀면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가장 먼저 클래스의 정의된 부분만 이렇게 표시를 해봐요.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클래스가 정의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실행할 건 이렇게 4줄밖에 없는 거예요. 자, 클래스의 구성 요소를 아까 파악해봤죠. 이 포켓몬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속성은 name과 rebel 두 가지가 있고 메소드는 이렇게 3가지가 있구나 라는 걸 파악했죠. 이제 이 설계도를 보고 객체를 실제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서 이제 객체를 실체화 해볼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거겠죠. 객체를 어떻게 생성하냐면 자, 봅시다. A는 포켓몬이라고 돼 있죠. 포켓몬은 내가 위에서 정의한 클래스의 이름이죠. 자, 클래스의 이름을 적었다는 건 이 클래스를 설계도로 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스턴스 이름이 A고 이 포켓몬 클래스를 설계도로 해서 내가 실체화된 객체, 다시 말해서 인스턴스를 만들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기 괄호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놨죠. 얘네는 뭐가 될까요? 자, 얘는 이제 속성의 초기 값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객체가 생성되고 있죠. 근데 객체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메소드가 있다고 했죠. 자, 그게 바로 요 init예요. 객체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얘가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근데 얘의 역할이 뭐였죠? 그쵸, 속성의 초기값을 설정해주는 역할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객체가 생성될 때 여기 괄호에다가 속성의 초기값을 작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 두 가지의 값을 넣어놨죠. 얘네가 요 init 메소드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네를 일종의 인수라 생각하면 요 한카리아스가 매개의 변수 name에 들어가고 75가 매개의 변수 rebel에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가 한카리아스가 되고 여기가 75가 되겠죠. 이때 init를 마저 실행해보면
자, 네임이 한카리아스고 레벨이 75죠. 얘네를 이렇게 대입하고 있죠. 그럼 셀프.네임이 한카리아스가 되고 셀프.레벨이 75가 됐죠. 셀프는 자기 자신의 속성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명령어였어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줄을 실행해보면 인스턴스 A가 생성이 될 거고, 자, 얘의 속성과 메소드가 결정이 될 건데, 얘의 속성은 이제 클래스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었죠. 네임이 있고, 그리고 레벨이란 게 있었어요. 자, 근데 이때 네임과 레벨에 초기 값을 내가 생성하면서 같이 넣어주는 거고, 한카리아스가 self.name에 대입이 되는 거죠. 여기서 self는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인스턴스 A가 될 거고, 얘의 네임의 초기 값이 한카리아스가 된다는 뜻이겠죠. 마찬가지로 얘 네임의 레벨의 초기 값은 75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첫 번째 줄을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실체화된 객체인 인스턴스 A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실체화된 객체를 가지고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메소드를 실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줄을 실행해보면 A.status라고 되어 있죠. 자, A가 메소드 스테이터스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테이터스의 내용이 두 가지의 출력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가 출력을 작성해보면, 자, 그럼 첫 번째 줄에는 이름하고 self.name이 출력되죠. 여기서 self라는 건 이 메소드를 실행한 객체를 말해요. 지금 A가 실행했으니까 A.name이 되겠죠. 자, A.name은 내가 초기 값을 넣어줬죠. 그래서 이름 땡땡 한카리아스가 출력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줄에는 레벨 땡땡이 출력되겠죠. 그때 self.level이니까 마찬가지로 self는 A가 되고 A의 레벨인 75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줄에서 이번에는 A가 evol이라는 메소드를 실행했어요. evol의 내용을 보면, 자, 프린트가 또 있죠. self.name과 메가 진화했다. self는 메소드를 실행한 객체를 말하니까 A가 되겠죠. 그래서 출력을 작성해보면 A.name은 한카리아스가 되고 한카리아스가 메가 진화했다가 되겠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코드가 뒤에 하나 더 있죠. self.name은 메가 더하기 self.name이라 돼 있어요. 여기서 self.name은 한카리아스죠. 메가 더하기 한카리아스니까 여기는 메가 한카리아스가 된 거고, 얘를 self.name에 대입하는 거죠. 다시 말해 A.name에다가 메가 한카리아스를 대입하게 돼서 내가 처음에 초기 값으로 넣어뒀던 이 A.name 한카리아스가 이제 메가 한카리아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코드를 실행해서 속성의 값이 바뀌게 되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아까 실행했던 A.status를 다시 실행해보면 또 두 가지 출력이 나오겠죠. 자, 이름과 이렇게 레벨이 출력이 될 건데, 이름이 아까랑은 다르게 메가 한카리아스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메가 한카리아스가 출력이 되고, 레벨은 75 그대로 출력이 되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종료되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파이썬 유형별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